모든 이동 동작의 기본이자 경제적이고 안전한 신체 활동인 걷기.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걸음을 당당하게 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걸음을 못 걷겠더라고요. 걸음을 쩔뚝쩔뚝하니. 그런데 어디 앉았다가 당로가 있으니까 하루에 1시간을 이제 보행을 해야 되는데 앉았다가 한 20분 정도 어디 쉬었다가 걸으면 더 쩔뚝쩔뚝하니 다리가 아픈 거예요. 왼쪽 다리가. 몸을 지탱하는 척추가 무너지면 걷기를 비롯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아지고 우울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은 흔한 질병으로 꼽히는데요. 그만큼 통증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수술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900만 명을 넘어선 척추 질환 환자 수. 통증 신호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는 건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서 안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척추의 한정에서 본다면은 척추라는 구조물은 팔, 다리 이런 사지육신을 연결해주는 그 축에 해당됩니다. 누워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상 활동, 서 있거나 걷거나 모든 활동에 있어서 하중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척추 건강에 관한 지식을 잘 이해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척추병에 대해서 잘 인식해서 척추 건강을 잘 관리해서 예방과 치료를 통해서 삶의 질을 잘 유지해 나가기 중요하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하는 수술적 치료.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든 포기는 금물입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통증의 실마리를 찾아 현명하게 해결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오현민 병원장. 무너진 척추를 세워 즐거운 여생을 책임지는 신경외과 전문의 장희성 병원장. 선장인 이모택 씨는 직업 특성상 몸이 불편해도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통증이 여전히 이모택 씨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리가 땡기고 이러니까 요 바다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달이 될란가 두 달이 될란가 모르니까 입항할 때마다 하면서 이래 병원에 왔어요. 잘 때는 이제 왼쪽 다리가 많이 서리고 이러니까 하면서 자다가 만지고 이래 또 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존적 치료는 소용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배에 오르기 전에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어떻게 해야 잘 걷고 잘 잘 수 있을까요? 200m 정도 채 걷기 힘든 신경성 파행. 신경성 파행이라는 거는 이제 가다가 이제 쉬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 40분 정도 간다면은 서너 번 쉬어가는 이런 증상들을 신경성 파행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보행 장애로 내원하셨습니다. 이모택 씨는 사실 수술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일도 하다 보니 다시 통증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통증 치료 등 보존 치료를 외래에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0m도 걷기 힘든 정도의 신경성 파행과 함께 동반된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유사한 증상으로 15년, 20년 전 다른 병원에서 한 두 부위에 걸쳐서 유압술, 고정수술을 시행받고 지냈던 분으로 최근 한 5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증상이 이전 수술 부위 윗마디에 발생을 해서 협착증이 생겼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 척추관 협착증. 통증이 심하면 보행장애로 이어집니다. 수술을 받고 일터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회복이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거 유압술 수술 부위는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수술을 진행할 거고 수술 시간은 1시간도 채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수술 윗마디에 신경 눌린 부분만 긁어내고 수술을 마칠 겁니다. 목적은 허리 통증, 다리 통증. 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도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 놓이는데요. 이제는 정말 고통의 사슬을 끊을 때입니다. 다시 수술 그렇게는 수술료이 뭐 해도 기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내가 수술을 신청했는데 지금 계속 바다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한 3개월 가까이 쉬거든요. 3개월 쉬는데 그 사이에 내가 날짜를 잡아가 이제 요 수술을 하는 거. 이모택 씨에게 시행하는 수술은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입니다. 미세현미경으로 수술 부위를 10배에서 15배 확대해보고 첨단 레이저 장비로 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을 제거합니다.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신경을 눌리고 있는 부분을 이제 왼쪽에서 접근해서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제거를 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뼈를 모두 제거하고 나사못으로 고정했습니다. 최근에는 피부 절개를 최소화해 근육을 보호하고 구조적 손상을 줄여 회복과 재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환자분 회복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수술 후 첫날 내일부터 보조기 착용하에 정상적인 보행 가능하고 상처 회복은 통상 일주일 정도 이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한 일주일, 6일 이내 퇴원 계획을 잡을 겁니다. 신경 통로를 충분하게 넓혀줬습니다. 이제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수술적 방법 이외에 여타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과 같은 통증 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 방법들이 통증만을 조절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의 경우 돌출되고 파열된 디스크와 자라난 덧뼈, 자라난 인대로 인한 신경 압박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술 후 약 2주가 지났습니다. 퇴원 수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기도 한데요. 수술이 잘 끝난 덕분에 날이 갈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술은 계획대로 이전 수술 윗마디에 해당되는 감압은 충분히 잘 이루어졌고 수술 전 목표로 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수술 전에 200m, 300m를 가면은 쉬어야 되는 신경성 파행의 개선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신경성 파행은 지금 충분히 회복되어서 한 1시간 정도도 충분히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태입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일상에서도 척추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술 부위가 재발이라든지 안정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퇴원 이후에 한 달 간격, 이후에는 2달, 석 달 간격, 1년에 걸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서 척추 부위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지 추적 관찰할 계획입니다.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온 이모택 씨. 한동안은 보호대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이제는 다리가 저리지 않아 예전처럼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를 차고 아침에 내가 좀 일찍 일납니다. 일찍. 보통 한 3시 반 되면 눈을 떠요. 뜨고 요 서구청 있죠. 서구청 앞에. 거기 가가 자전거도 타고 땡기고 근력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퇴원하고 해시니까 이제 집에 아침마다 이제 일찍 일 나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서구청 운동기구 있는 데 가가 이제 운동을 좀 해야지. 우리가 요 부산에서 출항을 하게 되면 부산 돌아올 때까지 한 3개월 걸리는 3개월 걸리니까 그렇게 모르지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날씨가 나빠가 이러면 하면서 부산으로 오면 그때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머지않아 다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선상에 몸을 싣고 나면 이모택 씨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삐끗하면서 발생하는 염좌의 경우는 단순한 근육의 염증이라든지
인대가 늘어나는 증상들로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증상들이 2, 3주 정도 안정을 취해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요통, 경추 통증에 동반하여 팔,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동반되는 경우에 디스크 질환을 의심해야 되고 이 경우는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척추 질환이 발생했을 때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마비 증상인데요. 힘이 빠지는데도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그만큼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다리가 이거 마비가 온 힘 빠진 날은 9월 말일이고 그 전에는 나 허리가 아팠어. 허리가 많이 아프면서도 통증 클리닝도 하고 침도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견디고 나왔는데 9월 말일 날 내가 노인 일자리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하러 가려고 아침에 준비를 하는데 이 다리가 힘이 없어가 엎어졌어. 그래 와 이러노 싶어가 그 나는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가려고 했더만은 우리 딸이 전화가 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더만은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 검사를 일단 받아봐라고. 허리가 많이 아플 땐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게 되자 상황이 점차 심각하게 다가왔죠. 정밀 검사를 해보니 수술이 시급했습니다. 통증 클리닝도 하고 침도 맞고 정릉외과 물리치료도 받고 그래 견디나고 하다가 그래 다리 힘이 빠지는 바람에 그래 수술을 하게 됐다니까. 그래 수술하게 됐다니까. 작년 가을에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과 위아래 척추마디를 연결하는 척추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퇴원한 후로는 꾸준히 경과를 관찰하고 있죠. 3개월 이상 지속된 우측 하지 방사통과 함께 신경성 파행이 동반되었었고 내원하기 일주일 전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오른쪽 다리에 마비로 인해서 보행장애를 호소하셔서 내원하셨습니다. 척추 질환에 의해 마비 증상이 발생하면 발목을 들지 못하거나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지 못하는 조카수가 나타납니다. 이순덕 씨에게도 조카수가 발생해 빠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현재 수술 이후 한 10개월이 경과된 상태로 수술 전에 있었던 우측 조카수 마비로 인한 보행장애는 상당히 개선된 상태로 자력 보행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나사목 고정 수술 같은 경우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고정 부위와 이제 유합 부위에 뼈 고정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수술 이후 6개월, 1년 사이에 나사못이 부러지거나 빠지는 등의 이제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 장기적인 추적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까지 충분히 유합이 잘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1년마다 골밀도 검사 및 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추적 관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딸의 권유를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선택지가 훨씬 줄어들었을지 모릅니다. 다행히 경과가 좋습니다. 이제 보통 1년째 접어드는 시점에서 뼈가 잘 붙어 나가고 특히나 이제 나사못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지금은 향후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술 직후에는 앞으로 이 수술이 잘 유지가 될지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시점이라면은 뼈가 거의 다 붙어서 이제 크게 수술이 뼈가 틀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생활 습관이나 운동이나 지금 활동하시는 거 조금 운동은 하루에 걸으면 안 벗어. 좋습니다. 치료보다 앞서야 하는 건 내 몸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봐도 통증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심해진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환자분은 수술 전 손상받았던 신경은 대부분 회복된 상태지만 수술 부위에 근육이라든지 인대가 아직 조금 염증이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기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내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언니들하고 그래 오현면 과장님이 그래 또 MRI 찍고 설명을 다 해가지고 또 저 모니터에 다 보이고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주더라고.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내 마음이 닿도록 말씀을 참 잘해주더라고. 그래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아이고 저 선생님한테 내 몸을 맡기면 잘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닿더라고요. 그래 결국 수술을 해가지고 경과가 좋아해지고 경과가 좋습니다. 그래 의사 선생님 내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몸을 구부리는 건 어렵지만 서서 활동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당당해진 걸음걸이가 지난 날들을 잊게 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4일 만에 일 나가지고 1바퀴 쉬어야 돼. 1바퀴 쉬어가 복대를 해가 걸리보대. 그러면 화장실 가겠더라고. 그런 이제 소분기 줄 빼고 이제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고. 그러고 나서 2주 만에는 복도에 이렇게 걸어서 운동하라 하더라고. 운동했어 복도에서. 그래 이제 항상 조심해 하고 이제 안 엎어지게 조심하고. 이제 완전히 나으면은 노인 일자리 가가지고 다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은 수술적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6주간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한 보존 치료에도 충분히 증상의 개선이 없거나 팔, 다리 등 근력 저하가 있어서 보행이라든지 물건을 짚는 등 근력에 마비가 있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혹여 이전 수술을 받았던 부위의 재발이라든지 협창이 동반된 경우에도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색소폰을 연주해온 장혜식 씨. 무거운 악기다 보니 척추에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점차로 이 손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손이 처음에는 이 손바닥이 저리더만은 마비가 되고 하더만 그런 것도 조금 술 먹는 사람처럼 비틀비틀해지고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처음에는 그러더만은 점차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래서 이제 통증 클리닉이 있다. 마취 통증 클리닉 거기를 한번 가보라 해서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니까 이제 사진을 찍고 하더만은 거기 이제 원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빨리 MRI를 큰 병원에 가서 자기 병원에는 MRI가 없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MRI를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찍어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불안한 장혜식 씨의 걸음걸이. 발을 떼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걸음은 못 걷겠더라고요. 걸음을 쩔뚝쩔뚝하니. 그런데 어디 앉았다가 당뇨가 있으니까 하루에 1시간을 이제 보행을 해야 되는데 앉았다가 한 20분 정도 어디 쉬었다가 걸으면 더 쩔뚝쩔뚝하니 다리가 아픈 거예요. 왼쪽 다리가. 약 먹고 물리치료 한 달 동안 해도 조금 나은 것 같지만 또 다시 또 그러고 그랬었는데 그래야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손도 마비가 되고 이제 걸음걸이도 이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비틀비틀하니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불안한 걸음걸이도 문제지만 악기 연주자에게 손가락 마비는 치명적인데요. 치료를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사지마비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제 팔에 힘이 없고 이제 글이 안 되고 이번 이제 색소폰을 부르는데 색소폰 이제 연주가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오른손은 그 젓가락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단추 잠그는 것도 안 되고 단추를 잠그려면 한 30분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걸음걸이가 이제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고 그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한 2주 됐네요. 2주 됐는데 지금 양손 마비되고 하고 손 안 주는 거 좀 어떠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점점 더 심해져요. 양손이 마비가 되고
손이 이제 잘 안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오른손이 더 심합니다. 오른쪽이 더 심하고. 색소폰은 서서 연주하기도 하고 앉아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악기를 들고 자세를 취하다 보면 목과 허리 모두 무리가 가기 쉽습니다. 척추라고 하면 목에서부터 이제 경추부터 등의 흉추, 그다음에 허리의 요추, 그다음 밑에도 또 있는데요. 경추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허리를 지나서 다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또 경추와 허리가 증상이 같이 이렇게 겹쳐서 나타날 때도 있고요. 경추와 요추와 무관하지만 경추에도 병이 생기고 허리에도 또 병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도 지금 병이 심하게 있습니다. 장혜식 씨에게 색소폰이란 인생의 동반자와 같습니다. 다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마비 증상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죠. 수술만이 살 길입니다. 악기를 원래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악기를 다시 또 손이 이러니까 저를 손이 막 그러니까 악기를 못 하고 근데 그게 또 내 직업 밥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용돈이라도 벌어 쓰고 그럴 그게 걱정인데 이게 제대로 될런가. 뭐 이제 환경이 현재 바뀌어 놓으니까 밤새 이제 눈만 감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고 그게 이제 뭐 수술 이제 뭐 긴장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척추에는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존재합니다. 척추뼈 뒤쪽에서 신경을 감싸는 구조물을 후궁이라고 하는데요. 장혜식 씨에게 적용하는 수술은 척추후궁 성형술입니다. 여기 이제 경추 그 후면인데요. 이제 이분이 척추관이 이제 뭐 좁아졌습니다. 척추관이 이제 좁아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뒷면에 있는 요 척추뼈를 요거 이제 척추 후궁이라 그래요. 요 척추 후궁들을 이제 뒤집습니다. 옆으로 이제 뒤집게 되면 그 척추관이 이제 좁아진 척추관이 이제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신경이 이제 풀어지고 죽어가는 신경이 이제 회복되기를 이제 치료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후궁을 완전히 제거해 시간이 지나면 척추뼈가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수술은 후궁의 모양만 변형해 안정성을 유지해줍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획한 대로 다 진행이 다 잘 됐고요. 그래서 뒤로 들어가서 환자가 엎드린 자세에서 들어가 가지고 7개의 뼈를 이제 중에 지금 이제 5마디 거기 부분이 이제 신경 압박이 이제 심한 부분을 뒤쪽으로 해서 이제 풀어줬어요. 치료는 잘 끝났고 수술 전후의 정밀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신경 통로가 눈에 띄게 넓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지 마비 증상이 많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척추 후궁 성형술이란 또 이제 척추관을 이렇게 확장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경추나 흉추, 요추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대개 경추에 척추관 협착증이 다발성으로 여러 마디가 척수가 압박이 돼서 사지 마비가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척추의 뒤쪽, 목 뒤쪽으로 해서 접근해서 수술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수술 2주차가 됐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재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지마비가 발생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지금 이제 수술 끝나고 이제 수술은 이제 뭐 성공적으로 이제 잘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합병증이 없으면 합증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뭐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좀 더 이제 추적 관찰이 또 필요하고요. 지금 입원은 대개 한 2주 정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하셔가지고는 이제 주기적으로 뭐 한 달이나 석 달간 때론 1년 간격으로 이렇게 경과를 보시면 되겠고 또한 환자가 남은 부분 이제 사지 마비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차츰차츰 또 풀리지만 또 재활 치료를 통해서 더 빨리 회복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걱정되는 마음이 컸지만 신경 통로를 충분히 넓혀준 덕분에 빳빳하던 손가락을 조금씩 구부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지고 있죠.
아유 수술 잘 됐습니다. 아유 아버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뭐 고맙습니다 말밖에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이제 고맙습니다는 말이 되질 않은데 상대방 그 들으시는 분은 알아듣고 왼손은 수술 전에는 약간 양손이 막 빳빳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양손 다 부드러워졌는데 왼손은 이제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 손가락으로 색소폰을 연주해 봅니다. 관객들 앞에서 즐겁게 공연하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바랍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을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인데요. 첫째는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그 급성 통증이 다른 보존적인 요법, 그러니까 약물이나 주사 치료나 또 다른 뭐 간단한 시술로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고 급성 통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잔다든지 낮에 일상생활에 도저히 불편해서 일상생활을 영위 못할 정도라든지 그때는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성적인 뭐 통증으로 몇 년간 수년간 계속 약물 복용을 요하면서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그때는 수술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척추 질환은 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에서도 척추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죠. 급성 통증인 경우에 일반적인 약물 치료나 또는 물리 치료 또 주사 요법을 해서 낫지 않을 경우에 수술을 해서 좋아질 수만 있다면 수술을 요하는 게 낫고요. 그 외에는 또 신경이 마비되었을 경우에 뭐 팔이 안 움직인다든지 글씨를 잘 못 쓴다든지 걸음을 걷는데 이제 휘청거리고 계단 내려올 때 넘어질 것 같다든지 다리에 마비가 왔을 때 수술을 요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 낙상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줄고 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돌계단 내려오다가 발로 휘저어가고 굴러가지고 한 2바퀴 굴렀어요. 굴러가지고 그때는 뭐 그래 많이 뭐 조금 아파도 뭐 하도 많이 걸어나니까 어디가 아픈지 몰랐는데 뭐 차츰 지나고 나니까 막 그만 통증이 오더라고. 아픈 거는 되게 아플 때는 지금은 이제 어제부터는 심하게 아프고 지금 막 하여튼 뭐 울고 싶도록 아파요. 되게 아픕니다. 뭐 파스 붙이고 뭐 이래 뭐 스프레이 약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도저히 이게 뭐 안 낫더라고. 계속 다리로 전이가 돼가 쭉 내려가지고 무릎까지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어올 때는 어찌 거의 한 며칠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뭐 힘들어서 가지고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이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신용재 씨에게 들이닥친 통증. 지금으로서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왼쪽 다리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왼쪽 다리가 몹시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아픈 부위를 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그래서 걸을 때 이렇게 젖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을 내려올 때 넘어질까 봐 이렇게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아파서 자세를 잡아야지 잠을 들 수가 있고 그 정도로 심한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장희성 병원장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됐습니다. 누워 계세요. 잘 주무셨어요? 예. 그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저기 검사하러 그렇게 내려가실 때도 좀 다리가 좀 아팠어요? 다리 좀 절기도 하고. 다리의 근력을 확인해 봅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버틸 수 있어야 하지만 신용재 씨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치료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제 이분이 디스크가 갑자기 이제 파열이 되셔가지고 신경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을 심하게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일반 뭐 마약으로도 마약 진통제로 마약성 진통제라도 진통이 안 되고 현미경을 보면서 현미경하에 이렇게 현미경하에서 이제 수술 부위를 이렇게 확인해서 그 이제 찾아 들어가 가지고
디스크가 이제 터진 부위를 이제 찾아 들어가서 그쪽을 이제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오르게 된 수술대.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촌에 일하고 있는데 일이 지금 농부이라서 바쁠 때거든요. 뭐 좀 걱정이 되지. 사실 뭐 수술이 처음이니까 좀 걱정은 되지만은 뭐 아무 잘 안 나겠습니까? 수술 뭐 원장님이 뭐 잘할 거로 믿고 원장님이 좀 뭐 병원이 친절하고 또 전문 병원이니까 뭐 잘할 거라고 의사님한테 맡겨야지.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을 시행합니다. 병변 부위를 확대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한 후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해야 합니다. 정밀한 레이저와 현미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미경 아래서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위치에 요추 3, 4번 왼쪽 편에 신경 구멍에서 요 신경이 나오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디스크가 파열된 게 좀 보이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게 보송보송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신경을 심하게 눌러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루트 체크. 파열된 디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나면 신경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만큼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될 텐데요. 피부를 최소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도 작게 남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신경이 다 풀어져 가지고 이제 여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잘 움직이네요. 이제 아까는 이제 안 움직였거든요. 잘 움직이고 됐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수술이 제일 중요했고요. 조기 수술이 중요하고 이제 수술 끝났기 때문에 이제 통증은 이제 나가셔서부터 이제 병실에서 이제 활동하실 수가 있는데 활보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통증은 많이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퇴원하시고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이제 뭐 재활 치료를 하게 되겠는데 이제 근육 힘이 없던 부분을 이제 힘이 빨리 돌아오고 회복되라고 그러한 재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신경이 빨리 이제 그 기능을 이제 회복하고자 거기에 대한 약이나 주사를 쓸 수도 있어요. 신용재 씨의 인생 첫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제 경과를 보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수술 후 이틀이 지난 현재 신용재 씨에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허리를 세워 앉은 자세가 꽤 편안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걸어올 때 억수로 아파서 혼자서 뭐 부축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 살살 걸을 수 있고 수술하고 나서 수술한 그 다음 날부터 살살 걸을 수 있으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히 경과가 좋아 고통스러웠던 시간과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충격으로 파열된 디스크가 보내는 통증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맞이하지 못했을 하루입니다. 신경절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제가 얘기해서 이렇게 도톰 이렇게 좀 두껍게 튀어나온 이 부분이 더 예리한 자리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이렇게 꽉 누르고 있었으니까 들어가서 그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을 다 풀어줌으로써 이제 그 통증이 좋아진 거예요. 신경 통로가 넓어지면서 다리가 저린 증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땐 바로 병원에 찾아야 합니다. 수술 끝나고 지금 이틀째인데요. 상태는 양호하고 수술한 그날로 다리 통증은 소실되었습니다. 단지 이제 수술 부위 통증인데요. 그건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제 그 호전되고요. 오늘은 이틀째인데 별 증상을 이렇게 호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힘이 돌아오고 있는 두 다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볍게 나아갑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은 만큼 앞으로는 더욱 뜻깊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나가서도 농장 둘러보고 뭐
고추 크는 거, 딸기 크는 거 이런 거 뭐 보고 그저 모싱이 되나서니까 그 벼 자라는 것도 보고 그래 뭐 한 둘러보고 이런 뭐 심한 일은 몰라도 이런 뭐 좀 해야지 그래도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무리하게 뭐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는 못 하고 그 정도는 할 겁니다 그래. 비수술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일단은 모든 질환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원칙인데요. 근데 급작스럽게 수술을 요하는 경우는 신경에 손상이 와서 이제 사지에 마비가 초래되는 경우는 즉각적인 수술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통이 통증이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다른 약물 치료로 안 될 때는 수술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골프가 취미인 김종남 씨는 한동안 취미 생활을 즐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끗한 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다가 너무 통증이 와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일어나서 약을 갖다 진통제를 먹고 그런 상황에서 한 30분 있다 보면 다시 또 이제 잠을 자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긴 했지만 그 후로는 진통제로 버틸 수 없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치료가 필요했죠. 부전동에서 서면까지 그 구역을 갖다 걸어오는데 3번을 갖다가 쉬면서 한 번 칠 때마다 약 한 2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일어나서 또 걷고 또 쉬었다가 또 일어나서 걷고 그래갖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고통을 갖다가 안으면서까지 내가 이걸 갖다가 뒤에 수술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해서 수술 갖다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된.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은 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왼발은 힘이 없어 걷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지난 5월에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해보자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왼쪽 편인데요. 제가 왜 신경절이 참 고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기억나세요? 예, 납니다. 신경절이라고. 기억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도톰한 게 이 부위가 이제 신경절인데 여기가 눌리면 참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이제 왼쪽 엉덩이 다리가 아파서 오셨는데요. 이제 허리 검사를 하니까 신경 구멍으로 나가는 그 신경절이란 부분이 있는데 신경의 신경절이 이제 그 부위가 이제 디스크와 더불어 신경 구멍이 이제 좁아지는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장희성 병원장은 불필요하게 자라난 뼈를 잘라 신경 압박을 해소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덕분에 좀 더 빠르게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첫째 이제 수술 부위 그 상처가 작고요.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건 안에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는데 그 눌린 디스크를 이제 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잘 보존해서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를 이제 건드리지 않고 수술했기 때문에 수술 후에 경과가 이제 회복이 더 빠른 겁니다. 허리 수술은 처음이었지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회복 과정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척추 수술이 다 그렇지만은 이제 수술 후에 관리가 중요한데요. 특히 자세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자세를 유념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세면하고 또 출근을 할 때 이제 차를 타거나 운전하실 때나 또 퇴근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할 때도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위에 이제 절개를 조금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신경을 찾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 디스크를 다 확인했지만 디스크를 다 살려놓고 수술을 했기에 지금 이렇게 운동이 이제 가능하신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뭐 상처도 잘 안 보고. 수술 초기에는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회복이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취미인 골프를 칠 수 있게 될 겁니다.
환자분 지금 상태는 이제 양호한데요. 지지난주 오셨을 때 이제 저한테 수술 끝나고 2주째 오셨는데 골프를 언제 쳐도 되냐고 그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디스크를 잘 보존했기 때문에 이제 수술 부위 그 상처만 겉에 상처만 아물면 뭐 골프를 쳐도 지장이 없는 정도입니다. 선박 부품 가게를 운영하는 김종남 씨. 직업 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 옮겨야 해 통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도 받았으니 이제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퇴원했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아파트에서 헬스하면서 그다음에 회사 출근해가지고 가볍게 그냥 허리를 굽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물건을 들 수 있었고 그 이후에 한 15일부터는 허리 굽히지 않는 상태에서 한 20kg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3주 때는 골프도 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걷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를 수술할 때 너무 아팠기 때문에 아픈 것보다는 안 아프고 하루를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약 13년 동안 계속 아파오다 보니까는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수술해가지고 차라리 편하게 하자 해갖고 수술을 했는데 정말 그 수술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수술 안 하시고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하시고 안 아프기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저 친구들이 수술은 정말 하지 마라 이리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는 아프면 수술해야 되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척추신경이 장기간 오랫동안 압박되었을 때 신경 변성이 이제 초래돼서 경추 같으면 이제 경수증이라고 해서 척수가 손상이 돼서 사지마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돼서 변성을 초래해서 지주막염이란 그런 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강점학 씨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첫 문제는 손발이 마비가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딸내미가 끌고 화장실 줄줄 끌고 가서 대변도 보고 거기는 이제 기저귀 차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래갖고서 이제 얘가 병원에 와가지고 이 수술하고 나서는 지금 요 정도로 걸어다니고 이 손발이 마비된 것이 다 풀어졌어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차도가 없어 급하게 병원을 옮겼는데요.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진단돼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환자분은 2, 3개월 전부터 사지마비 증상이 차츰 있어 오다가 병원에 오시기 한 몇 주 전부터는 급격하게 더 나빠져가지고 집에서 일어나질 못하니까 기어서 이렇게 화장실에 이제 가셨다 그래요. 근데 병원에 오시기 일주일 전에는 일어나셔가지고 화장실에서 벽을 짚고 가다가 넘어지고 난 뒤부터는 아예 기어서도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목이 첫 문제는 아팠어요. 좀 목이 나는 그래서 뭐 그렇지는 목 그러면 뭐 안티블라이 바르고 하면 낫게 되는데 이게 하루하루가 안 나서요. 그래서 안 나서도 그래도 목이 이런 줄은 몰랐죠. 목이 이렇게 뭐 심한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고 나서 그리고 집에서 제가 대리를 보면서 옆을 다 잤어요. 맨땅 자면서 그것도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뼈가 어긋나면서 신경이 심하게 눌려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 경추 유합술을 통해 뼈를 바로 세웠습니다. 이제는 신경 통로가 확보돼 증상이 많이 개선됐죠. 네, 경추가 모두 7마디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네 번째 경추에 뼈가 어긋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안에 여기 보시면 노란 게 이제 뇌에서 나온 그 척수신경인데 이 신경이 경추에서 양쪽 팔로 내려가고 또 다리로 허리에 가서 양쪽 다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경수에 문제가 있으면 사지마비가 되게 돼요.
지금 3번, 4번에 있는 척수가 신경에 압박이 돼서 이제 손상이 뭐 심하게 오셨습니다. 심하게 온 상태를 빨리 그거를 이제 감압을 시켜줘서 이제 풀어줘야 돼요. 신경계는 뇌와 척수신경으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와 신경절로 구성된 말초신경계로 나뉩니다. 그리고 척추는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뼈가 이렇게 어긋났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뼈가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이렇게 뼈가 어긋났을 때 이제 앞쪽으로 들어가서 요소기 문제 해결하고 뭐 넣고 이제 고정을 했는데 뒤에 또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근데 지금 수술 안 하고도 지금 잘 지내고 있어서 잘 되고 있어요. 수술 후 뼈가 완전히 붙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기를 착용해 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5개월째인데요. 수술 전보다는 증상이 많이 완화되셨고요. 수술 전에는 이제 기지도 못하는 걸 지금 이제 일어서서 집안에서 이렇게 뭐 활동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이제 약물 치료하면서 이제 주기적인 추적 관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강점학 씨의 삶은 그야말로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정확한 원인도 알지 못한 채로 가족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생활해야 했는데요. 두 발로 서게 된 게 얼마나 뜻깊은지 모릅니다. 밥도 다 떠미주고 일에 앉혀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렇게 걸어다닐 줄은 몰랐거든요. 진짜 항상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그냥 재료 받는 데 물질 받는 데 있잖아요. 그때 다니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한 5개월, 3개월 넘어가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니까 그때 가니까 조금 섰었어. 이제 자꾸 서니까 깜짝 놀래죠, 선생님이. 한 5개월 또 돼서 또 갔더만 그때는 내가 이제 자꾸 이렇게 걸어 좀 다니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밀고 다니고 근데 선생님이 막 좋아졌다면서 막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완기되기는 좀 그거 하다고 그렇게 선생님이 어서 좋아하대.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줘서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그랬거든. 차근차근 되찾아가고 있는 평범한 일상.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 희망도 키워나갑니다. 제2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손 놓고도 조금 걷고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 선생님 고맙습니다, 진짜. 아이고 그래도 많이 낫았다고 다 그렇게 하고 이 정도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냐고 하면서 그래서 진짜 고마워요. 저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좀 걸을 수 있어요. 서서. 그런데도 조금 천천히 갈 수는 있어요. 집에서 그래 없이 산천히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나와갔을 때는 저걸 밀고 다녀야 되겠어. 이러면 넘어지면 여기 다치면은 또 수술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많이는 안 다녀도 조금 연습한다고 왔다 갔다 조금 하거든요. 거실 앞에서. 수술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이 큰 흉터를 남기거나 긴 회복 기간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학 기술도 발전했기 때문이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통증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척추 질환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종입니다. 나만 아픈 그런 혼자만 앓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 나이가 듦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필연적으로 앓게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좌절감은 떨쳐버리시고 반대로 또 너무 병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보다는 적절한 시점에서 현재 상태를 충분히 의료진과 상담하셔서 나의 현재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극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셔서 자연스러운 노화와 함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척추 질환에 있어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면 다들 무서워하시는데 척추 질환에 있어서 수술 치료는 어쩌면 그 척추 질환의 전체를 볼 때 극히 일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 건강이나 또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서 예방하고 또한 자신의 그 병이 있다면 잘 조절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